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뽑습니다. 자, 원철님. 오랜만에 보죠, 자소서? 제가 쓴 거 맞나 싶네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 저는 한국석유공사 미래인지를 찾는다고 해서 왔는데요. 전 그래서 한가름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전 제가 인재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네 분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우리 다 24사번 동기 아닙니까? 맞죠. 정답입니다. 네 분 모두 한국석유공사 244번이신데요. 한번 직무 소개 경찰님부터 해주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정보보안팀에서 근무 중인 김병철입니다. 저는 244번 전기직렬로 입사했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기술센터 생산시설팀에 근무하고 있는 임유선입니다. 저는 화공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저는 저탄소 추진처 해상풍력사업팀 이원철 사원입니다. 저는 244번 기계직렬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해상풍력 발전기를 가졌습니다. 네, 저는 인재경영처 복지팀에 근무 중인 조민영 사원입니다. 네, 244번 이제 상경직렬로 입사하게 되었고요. 계산기 보시면 떠오르신 게 없으신가요? 임직원 여러분들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연말정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 직무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양한 직무를 가진 만큼 신입 사원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겠죠? 혹시 병철님 누구시죠? 목소리가 낯이 굉장히 익은데 혹시 오늘 초빙된 사내 MC인가요? 눈치채셨나요? 제가 또 사내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사내 아나운서입니다. 오, 역시. 다들 다니면서 우리 회사의 장점, 가장 만족스러운 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보다 빠질 수 없죠.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팀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요. 회사 지하 2층에 배드민턴장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동기인데 같이 배드민턴 같이 열심히 치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대회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기셨나요? 묻지 마십시오.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사내 커뮤니티로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다 같이 하는 봉사활동이나 사회협력 활동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서로 좀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각자의 고충 한 가지씩.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민원 전화가 하나 걸려온 게 있는데요. 화가 나신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 게시판에 이제 전화번호를 찾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입 때라서 사내 게시판을 어떻게 보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총무팀에 박 과장님이라는 분한테 조금 뭔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박 과장님이 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4명 다 석유공사를 다니기 위해서 타지에서 거주지를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 생활 다들 만족하시나요? 석유공사는 울산 근무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타지로 이제 떠나게 될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거 안정성이 좋다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이 참 좋은 게 좀 국내 여행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포항도 갈 수 있고 경주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부산도 1시간 내로 있다 보니까 조금 여행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모두 공채로 입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3번의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데 다들 취업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취업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퇴근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준비기간 합쳐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자격증 공부, 그리고 나머지 전공 공부, 그리고 NCS 공부 총 합해서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직을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격증부터 스펙까지 갖추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스펙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사 자격증 2개, 한국사, 한국어, 컴활, 그리고 저는 오픽 영어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자격증 2개, 그리고 한국사, 한국어, 컴활 1급 이렇게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 점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만 상경직렬인 것 같은데 저는 토익, 토스, 한국어,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만의 자소서 팁 같은 거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진실된 것을 쓸수록 이제 면접장에서 무엇보다 당당할 수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준생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뽑습니다. 자, 원철님. 오랜만에 보죠, 자소서? 제가 쓴 거 만나셨네요. 저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는 항목인데요. 저는 대학생 때 팀원들과 함께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늦게 합류를 했거든요.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숙지해서 대회 발표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조직에 속하더라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팀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네요. 저는 윤리의식, 청렴도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한 자소서를 읽어볼게요, 한번. 방학 동안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센터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주어 예상보다 봉사 지원비가 많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회의하던 중 한 봉사원이 남은 지원비로 저희 술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봉사 기간 내 음주는 금지였으며 센터분들의 호의로 인해 지원비가 남게 된 것인데 사적인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지원비를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봉사 팀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는 선물과 간식을 드렸으며 또 센터에는 학용품을 기부하여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렴하고 올바른 신념을 간직하여 입사 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직한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NCS랑 전공 이렇게 봤잖아요. 다들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팁 좀 주시겠어요? NCS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점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NCS가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좀 못 풀 문제를 빨리 버리는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보고 못 풀겠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버리는 게 제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속산법을 조금 공부하거나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NCS가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할 때 이제 내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무조건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이건 너무 풀이해도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버리자는 문제를 이거를 되게 숫자로 구분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되게 도움이 잘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회사 전공 시험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들 전공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단위 조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참고해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봤어요. 최대한 전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오답 노트를 시험 전에 한번 훑어보는 것이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생은 아니지만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 개념서 위주로 공부하고 거기 딸린 문제들을 풀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려고 노력했고요. 정확한 암기 베이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좀 하면 안 될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꼼꼼하게 깊게 문제를 보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단위라든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되게 밀도 있게 깊게 준비를 했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각자가 생각했을 때 저희 회사에 뭐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시험의 뭐 특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서 조금 전공 질문이 좀 딥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 필기 시험이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뭐 좋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게 저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계 쪽이 이 부분은 다루지 않으면 못 풀겠다라는 파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혹시 다들 취업 준비할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전 아무래도 퇴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 슬럼프도 많이 왔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하루 그냥 놀아버리자 하고 놀고 그냥 다시 공부하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마다
한두 시간 짧게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계절이 지나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날씨가 좀 좋아지면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하려고 또 많이 노력하면서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들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면접 스터디 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유사님이랑 같은 면접 스터디였습니다. 저희가 4명 중에 3명이 다 붙었거든요. 그만큼 면접 스터디가 저희한테는 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인선 면접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아주 꼼꼼히 읽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들을 준비했었습니다. 다음은 뭐 직무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PT 면접 5분 발표를 하고 나서 직무 면접에 들어갔어요. 저는 석유공사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때 한창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어요. 저희 석유공사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살짝 유추해가면서 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구조화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PT 면접의 핵심은 내 의견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서론, 본론, 결론처럼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거를 되게 구조화해서 명확하게 내 의견을 보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화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무 면접은 살짝 PT 면접 끝나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조금 꼬리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직무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자소서를 꼼꼼히 써야 됩니다. 대충 쓰면 안 돼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자기소개서를 되게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경험 같은 거 다시 리마인드해서 면접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기억 잘들 나시나요? 저는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석유공사 입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냐 라는 질문이 되게 난감해서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혹시 그런 좀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 있나요? 저는 직무 면접 때 또 이직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 알고 보니 제 팀장님이 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어떤 곳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라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매일매일 운동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기업 준비하시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서 막막한 기분이 드실 텐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꼭 붙으실 수 있을 거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급여 담당자로서 이제 기본급에 저희는 경력이 있으면 경력 가산액이 붙습니다. 따라서 제가 동기들 중에 월급이 좀 많거든요. 경력이 좀 많아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쏘는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만나요. Know your lips are golden, baby, get me high. Touching me like lightning, yeah. Keeping it exciting. You know exactly what